예, 바로 최고위원의 공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를 잘 쓰는 것도 직무라며 오늘부터 여름 휴가를 갔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일손을 놓는다고 하니 오히려 안도감이 듭니다. 뭔가 크게 잘못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미 사고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당 회방을 뚫고 방송사법, 노랑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법이 어렵사리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넘어갔습니다. 정부와 대통령실은 벌써부터 거부권 행사 군부를 떼고 있습니다. 혹시 이번 주에 국무회의를 열어 제2요구안을 의결하거나 휴가 복귀 뒤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택일만 남은 듯합니다.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하면 앞서 15건을 합쳐 20건이 넘게 됩니다. 총 행사 횟수에서 독재자 이승만 대통령 뒤를 이은 압도적 2위입니다. 집권 기간 중 연간 행사 횟수에서는 1위입니다. 가히 거부왕이라 칭할 만합니다. 폭염으로 온 국민이 힘든데 국민의 화를 더욱 치밀게 할 것입니다. 특히 사적 이익을 위해 거부권을 남용하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특검법이 그렇습니다. 본인, 배우자, 장모, 선후배, 부하들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자신들 죄가 줄줄이 드러날까 봐 그러는 것 같습니다. 특검은 무조건 틀어막고 보는 특틀막 거부권입니다. 거부왕이 아무리 거부권을 남발해도 진실을 영원히 묻어둘 수는 없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진실을 다시 햇볕 아래로 불러내겠습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진실을 밝힐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 즉 탄추위를 구성해 법적, 정치적 의혹을 면밀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조국혁신당은 특검과 국정조사를 동시 추진할 것입니다. 이미 조국혁신당은 5월 21일 3국조 3특검법을 국민께 약속했습니다. 라인 야후 경영권 논란, 잼버리 관리와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언론 장악 등 3가지는 국정조사 대상입니다. 최혜병, 김건희, 한동훈 등 3특검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제 의혹이 있는 모든 사안에 전면적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합니다. 이는 국회 권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한 합법적 수단입니다. 거부권의 벽에 막혀있는 교착 상태를 돌파할 수 있는 실효적 조치입니다. 정기국회 시작 전까지 윤 대통령이 거부한 특검법 재추진과 병행하여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입니다. 우선 최혜병 순직 사건의 대통령 등 국가기관 개입과 수사방해 행위 등을 조사하는 국정조사를 준비하겠습니다. 이미 발의한 윤석열 수사외화 특검법 등 여러 특검법은 계속 추진합니다. 국회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국정조사를 통해 의혹에 대한 증거를 찾고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국정조사에서 나온 진실들은 특검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것이고 그때에는 윤 대통령도 특검법을 거부하지 못할 것입니다. 김건희 종합특검과 한동훈 특검, 화천대유 50억 클럽 특검도 국정조사와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들 특검도 윤 대통령이 이미 거부했고 앞으로도 거부할 것입니다. 국조를 병행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 조국혁신당만으로는 안 됩니다. 국정조사는 재적 의원 4분의 1, 75명 이상이 요구해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마침 민주당도 이 특검 4국조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압니다. 다른 야당과 연대해서 특검에 준하는 국정조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을 것입니다. 임기 5년짜리 대통령이 뭐가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했던 말입니다. 참 맞는 말입니다. 그대로 돌려주고 싶습니다.
임기 3년도 간당간당한 대통령이 너무 겁이 없습니다. 귀하와 배우자의 범죄 혐의가 영원히 덮이지는 않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 이를 떠받치는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당신들의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황운하 원내대표입니다. 귀하의 통신정보는 안녕하십니까? 검찰의 민간인 사찰 시대의 새로운 인사법입니다. 검찰이 완전히 제정신이 아닙니다. 검찰이 무차별적으로 통신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통신정보를 조회당한 사람이 무려 3,000명에 이른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통신정보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일부에서 조회했습니다. 김만배 씨와 신앙림 위원장을 윤석열 대통령 후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긴 곳입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를 축소한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은 명예훼손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없습니다. 법을 어겨가면서 명예훼손 수사를 하면서 무차별적으로 민간인 사찰까지 저지른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과거 공수처의 통신 조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이거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또 윤 대통령은 과거 검찰총장 시절 중앙지검에서 한동훈 검사 핸드폰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당시 이성윤 중앙지검장에게 시정잡배 수준의 언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눈에 뵈는 게 없냐? 똑같이 검찰에게 묻겠습니다. 미친 사람들 아냐? 네가 눈에 뵈는 게 없냐? 검찰은 답변하기 바랍니다. 검찰은 통신조회를 무슨 명목으로 몇 명을 대상으로 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여기에 검찰이 밝혀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명예훼손 수사에는 수천 명의 통신정보를 조회한 검찰이 주가 조작과 명품백 수수 사건에서 김건희 씨의 통신정보를 조회한 적이 있는지 공개해야 합니다. 수사권으로 보복하고 힘없는 사람들만 골라서 지독하게 괴롭히는 검찰이 깡패 이상의 범죄 조직인지 아니면 김건희 부부의 서초동 용역인지 국민은 궁금해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번 전쟁에서 패배하는 개선 장군이 있습니다. 셀카 장군 한동훈 대표 이야기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법무장관이던 지난해 7월에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다면서 제기한 엘리엇 중재 판정 취소 소송이 영국 상사법원에서 각하됐습니다. 한 장관은 소송 제기 당시 각하될 가능성이 크고 지연이자만 더 커진다는 비판에는 눈 한 번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엘리엇 판정은 우리 정부가 물어야 할 손해배상금이 690억 원, 2015년에서 기산한 5% 연복리 지연이자가 약 707억 원으로 배보다 배꼽이 큰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한 장관이 전문가들의 만류를 무시하고 폼 한 번 잡은 대가로 지연이자를 더 세게 물게 생겼습니다. 엘리엇도 매일 1만 달러 이상 이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힐 정도입니다. 한 대표가 착수하는 일은 항상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엘리엇 판정 취소 소송은 더 큰 국고 손실로 돌아왔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잔꾀를 부리던 마약과의 전쟁은 이태원 참사를 불러왔고 배우 이선균 씨의 비극을 몰고 왔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끈 총선은 역대 가장 처참한 여당 참패로 끝났습니다. 한동훈 장관 시절에 그 무수히 많던 인사 참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한 대표는 일을 시작할 때 개선식을 하고 처참하게 패배한 뒤에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매번 패배하는 개선장군이라는 기괴한 캐릭터가 탄생합니다.
손대는 것마다 큰 사고가 터지는 한동훈 대표가 더는 국무위원이 아닌 게 다행스럽습니다만 여당 대표로 국정에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스럽습니다. 국민은 이미 무능하고 사악한 윤석열 정권에 지친 상태입니다. 한 대표까지 인기만을 의식해서 국민을 더 큰 불행에 빠뜨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대표가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그랬듯이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참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고위원 김선민입니다. 지난주 우리 조국혁신당은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받들기 위해 정치개혁 4법을 발의하고 국민 여러분께 보고했습니다. 우리 당은 지난 총선에서 690만 국민들의 여러와 같은 지지를 받아 12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하고 원내 3당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현행 국회법은 원내 3당이라는 지위를 우리 당에 전혀 보장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운영에 있어서 우리 당의 의석은 0석이나 다름없습니다. 국회 운영과 관련된 주요 결정권을 갖는 교섭단체의 기준이 국회의석수 20석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 기준은 만고불변의 진리이겠습니까? 교섭단체라는 용어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사용된 것은 1963년 제6대 국회 때입니다. 당시 국회의원 10석 이상이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년 후인 1973년 박정희 유신 정권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20석으로 높였습니다. 의회 정치를 고사시키는 것이 목적이었고 그게 지금까지 유지되었습니다. 박정희 유신 정권 때 정해진 이 기준 때문에 12명의 국회의원을 보유한 우리 조국혁신당은 국회 운영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명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청에 대한 청원이 발의되어 동의자가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교육위와 보건복지위원회는 이에 부응하여 8월 16일 연석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복지위는 비교섭단체 의원들은 완전히 배제한 채 민주당과 국민의힘만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저와 조국혁신당이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여 비교섭단체 의원도 포함하기로 다시 결정했지만 이런 일은 매번 일어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의사일정 조정, 국무위원 출석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대정부 긴급 현안 질문, 본회의와 각종 위원회 발언 시간 및 발언자 수 조정에서 늘 배제됩니다. 상임위 구성, 상임위 배정, 상임위원장 할당, 상임위별 간사 지정을 할 수도 없습니다. 비교섭단체 의원은 국회 정보위원회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의정 활동을 돕는 정책전문위원도 교섭단체에만 배정이 됩니다. 말씀드리기 민망한 사소한 일도 많습니다. 국회의원회관 층마다 있는 회의실도 교섭단체 소속 의원실이 아니면 이용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밤낮 없이 의원들을 수행하는 수행보좌관들은 낮 시간 휴식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양당 소속 의원을 수행하는 보좌관이 아니면 휴게실 사용도 제한됩니다. 심각한 차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당은 정치에 대한 이념이나 정책이 일치하는 사람들이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조직하는 단체입니다. 여러 사안과 분야에 따라 사회 구성원의 견해는 다릅니다. 현대와 같이 복잡 다기한 사회에서 모든 사회 문제에 대한 견해의 합이 2개밖에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은 다당제를 기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들도 다원적 민주주의를 위해 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한참 멀었습니다. 총론에는 동의하지만 현실에서는 양당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 합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다원적 민주주의를 위해 정치개혁 4법을 발의했습니다. 이것은 조국혁신당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국회 사이트에서는 교섭단체 기준 완화를 위한 국민동의 청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원적 민주주의, 다당제로 향해야 한다고 믿는 국민들과 당원들의 관심 그리고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위원 황명필입니다. 요새 시중에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떼돈 벌려면 개를 잡으러 다니자는 것입니다. 마리당 30만 원씩 3년을 보장해 준다니 90만 원이고 5년을 해줄지도 모르니 잘 되면 150만 원 대박이다. 새끼를 많이 낳을수록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사람은 25만 원을 못 줘도 개는 돈을 그만큼 주니 개값이 상한가다. 이거 중전마마 친척이 개장수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야말로 개판입니다. 도대체 왜 국민이 전국의 식용개가 50만 마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까? 야당 정치인뿐 아니라 언론인, 그들과 통한 일반인까지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통신 기록을 줘야 합니다. 뉴스버스가 윤 대통령의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을 보도했는데 그에 대한 명예훼손 핑계를 댑니다. 웃긴 것이 윤 대통령 본인은 고발사주 사건 피해자로 공수처 수사를 받을 당시 공수처가 언론인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통신 자료를 줘야 한 사실이 알려지자 2021년 12월 23일 페이스북에 직접 언론 사찰, 정치 사찰이라며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고 적었다는 것입니다. 또 국회의원에 대한 사찰은 국민에 대한 사찰이라기도 하다라고 했는데 당시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기록을 무차별적으로 조회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백히 정권에 대한 비판을 못하게 하려는 겁주기입니다. 도대체 왜 국민이 전화하는 것도 불안해하며 살아야 합니까?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에선 검사위의 여사가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굵직굵직한 사건의 배후에 늘 김건희 여사가 있었고 그 일가가 거론되기 때문입니다. 고속도로가 휘고 주가 조작을 하고 명품백을 받고 그래도 제대로 조사받지 않는 모습에 공정과 상식이 어디 있습니까? 국민 여러분과 기자 여러분들께서도 생각해 보십시오. 최은순 씨 말고 여태까지의 대통령 장모들 중 우리 국민이 이름을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도대체 왜 국민이 대통령 장모의 이름을 이렇게 자주 들어야 합니까? 경찰이 2천억어치 마약을 밀수하려 한 마약 조직을 일망타진했습니다. 규모로 봤을 때 크게 포상해야 마땅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세관 직원들이 연루되어 있다는 자백을 받고 조사하려 하니 압력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영등포 경찰서장은 용산이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세관 연루 내용을 빼라고 압박하고 이종호가 치안감으로 승진시킬 거야 라고 했던 당사자인 조병노 경무관도 세관 연루 내용은 빼라며 전화했습니다. 조사가 들어가자 조병노는 우연히 핸드폰을 분실하고 세관 직원들은 핸드폰을 초기화하며 증거인멸합니다. 도대체 세관에 누가 연루되어 있기 때문일까요? 용산은 왜 이 일을 심각하게 봤을까요? 압력은 경찰뿐 아니라 검찰과 법원을 다 망라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누구입니까? 승진시켜줘도 시원찮을 백효룡 경정을 징계하고 좌천시키고 사건을 덮으려고 압력을 행사한 사람들은 영전하고 승진했습니다. 이런 인사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누구입니까? 이런 분위기에서 경찰과 공무원들이 어떻게 정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까? 이 사건을 심각하게 보고 있던 용산 대통령실은 무엇이 두려워 자천과 승진을 통해 관련자들의 입을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까? 마약과의 전쟁을 하겠다고 국민들 앞에서 약속했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왜 마약 사범을 일망타진한 사람이 좌천되고 마약 밀수와 연루된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 것입니까? 오히려 그것을 무마하려 압력을 행사한 사람들이 승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총괄 책임자였던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이 형 경기남부경찰청장으로 승진했는데 경찰이 1년 만에 2계급을 승진하는 경우가 흔한 일입니까? 우리 황운하 원내대표께 여쭤보니 눈이 동그래지시던데 말입니다. 이것이 흔한 일인지 이런 케이스가 또 있는지 꼭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당 대변인단도 오늘 다시 한번 한동훈 대표에게 물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년 전만 해도 세계적으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대한민국이었는데 한숨과 절망의 기운이 가득한 나라가 된 것은 집권 세력의 반헌법적 행태 때문입니다.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해야 하는데 법 기술을 부리면서 정의로움을 좌천하고 불법과 비리를 옹호하여 승진시키기 때문입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턱턱 막힙니다. 날이 더워 짜증나는데 엉망진창 윤석열 정부의 행태에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져 신경질이 더해진다고 합니다. 짜증이 나면 사소한 일로도 싸움이 나기가 쉽죠.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윤석열 정부는 하루빨리 종식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공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국혁신당 8차 최고위원회 백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계속 창당 중입니다. 오늘도 큰 경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어 하실 만한 인사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에서는 지명직 최고위원 한 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지명직 최고위원은 당대표가 지명을 하고 최고위원회에서 협의를 하고 오늘 열리는 당무위원회에서 인준을 합니다. 지명된 최고위원은 성함은 조윤정님입니다. 보도자료로 양력과 간단한 소개는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 참석해서 조국혁신당에 3월에 가입을 했고 조국혁신당이 정직하고 순수하고 열정 가득하며 미래가 있어 보였다. 이런 인사 말씀을 했습니다. 두 번째, 전남도 당 위원장이 현재 공석 상태입니다. 7월 20일 전국 당원대회 준비까지 마치고 전직 도당위원장이 사퇴를 하셨고 오늘 권한대행으로 전남 순천에서 활동 중인 서희원 변호사가 결정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보도자를 통해서 양력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하경 국회 부의장과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대표 비서실장이 결정이 됐습니다. 전직 정책실장이었던 장성훈 정책실장이 새 대표실장으로 임명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언론인 여러분들도 관심이 많으실 조국혁신당 의원 워크숍이 원래 22, 23이었는데 국회 일정상 한 주 미뤄서 29, 30일로 연기가 됐고 전남 곡성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이때는 국회 쪽과 협의를 해서 가급적 국회 일정을 잡지 않는 쪽으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곡성 코레일 인재개발원인데 코레일 쪽에 연수가 상시 진행 중이어서 여기를 다 쓸 수는 없고 아마 이 공간을 포함해서 연수는 이쪽 중심으로 진행하되 숙소는 부근의 펜션 몇 군데까지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언론인들 30분 안팎을 신청을 받아서 참여하실 분을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선착순이었는데 이번에는 조국혁신당 전국당원대회 현장 취재를 하신 언론사 그리고 최고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취재해 주시는 언론사들을 우선 배려를 하는 쪽으로 결정하려고 합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질문하시면 답하겠습니다. 예. 오늘 저도 처음 인사를 드려서 간단하게
양력만 제가 봤는데요. 광주에서 공부를 하셨고 지역의 칼럼니스트로도 활동하고 계시고 전남대 박사이신지 박사과정을 수료하셨는지는 자료를 놓고 와서 기억나지 않습니다. 주로 전남 지역, 광주 쪽에서 활동을 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는 모르겠는데요. 이전부터 오랜 인연이 있었던 분은 아닌 것 같고 저희가 지명직 최고위원을 선정할 때 이런 분이면 좋겠다라고 했던 게 대표가 부산 분이고 최고위원 경쟁을 했는데 전북도당 위원장이 낙선하고 울산도당 위원장이 당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왕이면 지역적으로는 호남 쪽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성분이면 좋겠다. 젊은 여성이면 더욱 좋겠다. 이런 몇 가지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물색을 했고 거기에 이제 광주 쪽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활동을 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조국혁신당 창당과 함께 민주당을 당직 탈당을 하고 조국혁신당에 합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따가 오후 3시에 저희 당무위원회 하면 이제 지금은 지명직 최고위원 후보자 상태 아닙니까? 되고 나면 언론인들과 만나서 간단한 인터뷰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오후 3시에 당무위원회가 예정돼 있고 안건으로 지명직 최고위원 당무위에서 인준이 돼야 합니다. 예, 당무위원회 끝나고 하지 않을까요? 아쉽게도 제가 없으니까 우리 다른 대변인들과 얘기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조직강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에 관해서 제가 지난주 수요일 아니면 금요일 백브리핑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조국 대표는 7월 20일 전국 당원대회 수락연설에서 조국혁신당은 풀뿌리 정당이 돼야 한다. 조국혁신당은 대중정당을 넘어 수권정당을 지향한다.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가장 필요한 거는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우리가 다 완비가 되지 않았지만 시도당까지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기성정당의 경우 보면 국회의원 의석 규모에 맞는 전국의 지역위원회, 예전 말로는 지구당 위원회를 두고 있죠. 그 규모에 맞게끔 조국혁신당도 각 지역별로 풀뿌리 지역 조직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그래서 내가 이 지역에서 조국혁신당의 당세를 강화하겠다. 나는 나중에 이 지역에서 출마할 생각도 있다. 이런 분들이 계시면 우리 당에 문을 두드릴 거고 그중에서 저희는 이분이 적임자다. 이 지역을 맡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결정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그 첫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관련 대응책을 논의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안건 처리를 했는데 오늘 최고위원들도 두루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일단 진상 파악부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언론 통해서는 그 규모가 3,000명 정도 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대규모로 통신조회를 한 적이 있는가 사례도 좀 살펴봐야 되겠고요. 거기에 보면 번호들이 있습니다. 2024 몇 번 이런 식으로 각각의 사건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은 그냥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사람별로 구분한 건지 아니면 실제 사건의 여러 사건인지 진상 파악부터 해보고요. 이재명 대표도 피해자 아닙니까? 민주당에서도 적극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여서 조국 혁신당도 같이 발맞추면서 공조할 계획입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고맙습니다.